9번 말소 등기 옳지 않은 거. 말소 등기 엄청 중요하죠, 말소도. 갑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을의 근저당권은 아무 상관없죠. 네, 전에도 이거 저기 했었는데, 네. 소유권을 바뀌든지 말든지 을은 갑이 제때 돈을 안 갚으면 그냥 그 근저당권을 실행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에 넘겨가지고 그냥 변제 받으면 그만이에요. 뭐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을이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대요. 네. 근데 채권자인 을이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근저당권자가 지금 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병 소유권 명의를 말소하면 채권자 을은 이해관계에는 해당하지 않죠. 왜냐면 병의 소유권을 말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럼 뭐 병명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가 되면 다시 갑 명의로 소유권이 돌아가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갑의 소유권이 병한테 이전이 되든 그게 말소가 돼서 다시 갑한테 돌아오든 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을은 그냥 때 되면 원리금 받을 거 아니에요, 갑한테. 원리금 받다가 갑이 못 갚으면 3개월 지나면 그냥 경매 임의 경매 넘기면 그만인데,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만 상태였으면 이 상황에서는 을이 병 명의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해당하지 않죠. 상관이 없으니까. 을은 근저당권에 아무 피해가 없어요. 병한테 소유권을 넘기든 얘가 말소가 돼가지고 다시 갑한테 돌아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을이 경매를 신청하여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병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딱 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병 명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려면 먼저 여기 뒤에 되어 있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날려야 돼요. 이걸 날리지 않고 병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순차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 을의 그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을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을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제3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원칙적으로 이게 맞는 지문인데 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 을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를 먼저 말소를 해줘야 돼요. 승낙서가 안 들어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된 권리에 터잡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 말소를 하려면 그 터잡은 권리에 대한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거에 저기 등기관이 승낙서가 들어오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리죠. 근데 그 승낙서가 안 들어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죠. 여기에 터잡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승낙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을 받든지 승낙서를 받든지 해야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승낙서가 들어오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먼저 말소하고, 말소될 권리에 터잡은 등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복구되고, 그 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고 을의 근저당권 등기 애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의 소유권 다음에 이거는 상관이 없죠. 이건 또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언제든지 이제 다시 또 근저당권을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고, 나머지 다 옳은 거네요.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전부가 부적법해야 되고, 네, 말소 등기, 경정 등기 요건 그 2차 때 다 외워야 되죠. 네,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고, 왜냐면 말소라는 것 자체가, 네,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 이렇게 가능하고요. 뭐 조문 문제죠. 변경 경정 32조, 말소 58조, 57조, 58조. 말소 등기도 공동시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망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약정을 했으니까 정말 사망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겠죠. 조문 내용이고요. 권리소멸 약정. 그 다음 4번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전차를 명한, 이렇게 해서 말소 등기를 하려면 먼저 분할 절차 해야죠. 네, 분필부터 해야죠. 분필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부분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을 해야죠. 물리적 일부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필 전차 먼저 해야 된다. 분필 합필 먼저 해야 된다. 마지막 경매에 관한 등기네요. 옳지 않은 거. 경매에 관한 등기 작년 법원 행시 2차에 엄청나게 큰 저기로 나왔죠. 인수되는 것과 인수되지 않는 거. 경매 같은 거 이렇게 관심 많으시고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게 막 내용이 쏙쏙 들어오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막 되게 어렵죠. 뭐 최선순위 전세권 어떻게 하고, 배당을 요구해야 뭐 저기 되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말소가 안 되고, 최선순위 가등기는 뭐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보고 말소되지 않고, 담보 가등기 경우에는
저당권이랑 동일하게 취급돼서 말소되고 막 그러고 되게 많죠. 유치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경매에 관한 등기 옳지 않은 거,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구분 건물에 대해 또 대지권이에요. 문제는 저당권, 경매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안에는 이 대지권 등기가 꼭 이렇게 그냥 아주 감초처럼 들어가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모든 건물이 다 아파트 아니면 상가 다 이런 식이니까 도시에 있는 거는 뭐 거의 다 그렇죠. 다 구분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좀 귀찮아도 해야죠. 뭐 맞춰지지 않은 구분 건물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건물이랑 토지랑 지금 따로 놀고 있죠. 매각 허가 결정에서 구분 건물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에서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 전유 부분만 기재가 된 경우 그럼 전유 부분만 해야죠. 토지는 할 수 없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토지 부분은 각하한다. 아주 그냥 친절하게 그냥 이유까지 다 설치해 주면서 다 했죠. 이걸 이제 2차에서는 이제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걸 이제 쓸 수 있어야죠. 답안은. 객관식은 이래서 이렇게 2차에 어떤 것들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 1차 객관식 보기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공부할 겸 조문 공부할 겸 이렇게 그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겸 참고할 겸 이렇게 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차생들이 1차 객관식 공부를 하는 거는 1차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60점 넘겨야 되니까 당연히 기본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문 예규 선례 그냥 그대로 갖고 온 내용입니다. 맞는 거고요. 가압류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뭐 주인이 바뀌든지 말든지 관계없죠. 아까 근저당이랑 마찬가지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촉탁 정보에 등기 의무자를 가압류 당시 소유 명인으로 표시에 따라 상관없죠. 수리하여야 한다. 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등기가 부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보고는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를 일체화 이루는 것으로서 주등기에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등기만 말소하면 족하고 부기등기는 따로 말소를 청구하면 안 되죠.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올해 법행인가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 1번 논점이었죠. 주등기 부기등기 그거 써주는 거. 그래서 피고는 양수인으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을 피고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말소 대상은 그 부기등기, 그러니까 이게 이전 등기잖아요. 근저당의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근저당 설정 등기, 주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그래서 말소의 대상은 주등기, 피고 적격은 양수인. 이렇게 해서 이거 판례 이거 민법에서 엄청 중요한 그냥 지겹게 쓰는 판례이기도 하고 올해 법원 행신가 변호사인가 네, 민법 문제 1번에 나왔었어요, 이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논점이죠. 그리고 이 부기등기 이거 부기등기는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 예외가 있죠. 그 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 네, 그거 꼭 2차 답안 쓸 때 그거 같이 꼭 언급해 주시라. 부기등기 나오면. 그거는 예외적으로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따로 촉탁해야 됩니다. 네.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그 주택금지사항 부기등기. 네. 그렇게 단어가 그냥 4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이렇게 받았으면은 말소되죠. 네.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됐어도 말소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이거는 말소하지 않아요. 어차피 얘 앞으로 할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웠다가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이 그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매수인이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 사람 앞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고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도 않고 촉탁하지도 않는데 그대로 놔두는데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소합니다. 말소하고 새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요. 그렇게 해서 촉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죠. 4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다 맞고요.